고양식당입니다. 하이. 1월 25일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화제가 됐었던 인물은 알렉스 호놀드라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맨몸으로 대만의 타이베이 101이라는 2000년대에 제일 높은 빌딩이었던, 지금은 아니지만, 그 508m를 맨몸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한 90여 분 동안 등반했고요. 등반에 완주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방송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여러 커뮤니티나 전 세계 바이럴이 엄청나게 됐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유명했던 거는 프리솔로라는 다큐멘터리, 그 엘캐피탄이라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거의 수직 절벽을 맨몸으로 오르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되게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 다큐멘터리가 2018년에 나왔었는데 이제 거의 10년이 지난 뒤에 또 한 번 이런 엄청난 도전을 한다고 하니까, 심지어 그것이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된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종목은, 이걸 종목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데, 프리솔로라고 해서 진짜 리얼 맨몸, 보통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고정 로프를 가지면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하고 가는데, 이분은 진짜 생 맨몸으로 이 뒤에 탄마 바르는 하얀색 가루 바르는 그 주머니만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 낙하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떨어지면 진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 생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 10초 딜레이로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생중계하는 것도 엄청난 일종의 도박이죠. 지상파나 이런 방송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기획이에요. 왜냐면 진짜로 떨어져서 죽으면 이건 거의 역사에 남을 방송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밖에 할 수 없는 기획인 건데, 근데 이 기획이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를 하고 대만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하고 타이베이 101 측에서도 허가를 하고 90분 만에 등반 완료가 딱 됐을 때 대만 총통마저도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라이칭더 총통이 자기 페이스북에 "도전을 완수한 용감하고 두려움 없는 알렉스에게 축하를 보낸다. 넷플릭스의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세계는 타이베이 101뿐만 아니라 대만 사람들의 온정과 열정, 그리고 이 땅의 아름다운 산과 풍경을 보았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냥 그 주부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쫄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프리솔로라는 종목이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생중계될 수 있는 이유는 암벽 등반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종목이 죽음과 가장 맞닿아 있기 때문이겠죠. 죽을까? 안 죽을까? 살까? 이것에 대한 거. 성공은 생존이고 실패는 죽음인 거예요. 현대사회가 될수록 죽음과 굉장히 멀어집니다. 마치 죽음이 없는 것 같은 시대가 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건 사실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도 누구 조부상, 조모상 막 이런 안내 문자들이 너무 자주 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해서 죽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명 죽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 태어나고 있죠. 그렇게 생명이 순환되고 죽음 위에 살아나는 건데, 현대사회가 될수록 좀 안 죽죠, 잘 안 죽고 그 죽음이라는 걸 되게 멀게 느끼게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묘지 같은 것도 우리는 도심에 다 모여 살기 때문에 도심에 없고 묘지도 없고 화장터 같은 게 굳이 찾아가야 하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이제 죽음을 만날 수 있는 곳,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엔터테인먼트고, 하나는 전쟁이고, 마지막은 최근에 있었던 전 인류가 죽음과 가장 가깝게 맞닿았던 코로나였죠. 아, 이렇게 사람이 다 죽어나갈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진짜 체감으로 느꼈었던 것.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벌써 시간이 한 2, 3년 지나니까 다 잊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전쟁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인 거예요.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진짜 크게 나는 거. 물론 아프리카 같은 데서 내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뭔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던 서방 사회야, 서구 사회에 진짜 직접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딱 봤을 때, 아, 죽음과 우리가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그 죽음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죽음을 팔 수가 있죠, 오히려. 뭐 레드불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도전들,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그런 도전들을 스폰싱하고 그것을 연출로서 팔아서 브랜드 이미지에 덧붙여서 팔기도 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번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판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음과 생존의 기로에서 외줄타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쟁 혹은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죽음을 느낄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밖에 없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요. 존경하고. 보통 전 세계를 막론하고 존경받는 직업이 소방관. 왜냐하면 소방관이 불을 끄는 행위는 가장 직접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는 거. 그게 소방관이 존경받는 이유죠. 어디든 어느 나라.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죽음이 되게 멀잖아요. 친한 사람, 친한 동료나 친구의 가족들의 장례식에 간다거나 아니면 내 가족의 장례식에 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인간이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을 별로 느낄 일이 없어요. 크게. 근데 제가 서울에서 대학교 다닐 때 좀 좋아하던 공간이 현충원이었거든요. 동작구에 있는 현충원. 가끔 그냥 혼자도 가서 돌아다니고, 제 가족 중에 거기 묻혀 계신 분도 없어요. 근데 그냥 가서 돌아다니면서 산책하기 좋아요. 근데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런 현충원뿐만이 아니라 국립묘지들, 공동묘지들 가면 우리나라 특유의 그 대리석 비석들이 쫙 있고 봉분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 죽음이 실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서 있잖아요. 이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나라도 뭐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위에 서 있고, 뭐 의학적 발전도 마찬가지고, 과학적 발전도 마찬가지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안전수칙들도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현재의 삶은 과거의 죽음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또 우리도 언젠가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강연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 병원을 하시는 목사님이시자 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을 잔다는 것은 매일 죽음을 연습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자는 거는 마치 염을 하고 수의를 입는 것과 같고, 그렇게 우리는 잠깐 동안의 죽음에 빠졌다가 아침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자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잘 때는 의식이 없잖아요. 이거 이대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 또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사람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뭔가 도전을 할 수도 없고, 조금 리스크 있는 것을 할 수도 없고, 진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정신질환 쪽으로 너무 심하게 가면 막 자동차도 못 타고, 대중교통도 못 타고, 집에만 있는 그러한 분들도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죽음이라는 것을 제거해버리면, 지금 현대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듯이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이제 좀 잊어버린 듯이 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삶이란 게 너무 그냥 가치 없이 삶이 소중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언젠가부터는 너의 삶은 소중해라는 게 그냥 듣기 좋은 말 정도로 아무 의미 없는 캐치프레이즈가 돼버린 것 같은 거예요. 너의 삶은 소중해. 어쩌라고. 예전에는 너의 삶은 소중해, 너의 삶은 소중해 라고 하면 맞아요, 우리의 삶은 소중해요 이런 느낌이었으면, 요새는 너의 삶은 소중해 하면 제 삶이 뭐가 소중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갔는데, 내 삶은 조쏘 다니는 중산층의 삶인데 뭐가 소중해? 내 삶은 서울의 아파트도 못 사는데 뭐가 소중해? 나는 개흙수저로 살다가 뒤져야지.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삶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명제가 되게 빛이 발해지고, 특정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삶은 소중한 삶, 귀한 삶이 아니다라는 무의식적인 생각까지 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진짜 근본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 너무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자각을 하면 그래도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만한 가치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치 나의 삶이 유한한데 무한하다고 착각을 하게 돼버리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죽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진짜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자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언젠가 죽겠지랑 진짜 죽음을 확 만났을 때랑은 느낌이 엄청 다르거든요. 제가 예전에 눈 쌓인 도로를 매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됐던 날이 있는데 그 산길을 눈길에서 내려오는데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가지고 진짜 옆에 떨어질 수 있는 데였거든요. 10m를 드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왔어요. 그때 뒤통수를 진짜 파노라마가 스쳐가더라고. 와, 진짜 속된 말로 좆됐다 싶으면서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가는데 이거랑 언젠가 죽겠지. 대충 살아야지. 이거랑은 죽음에 대한 자각이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프리솔로를 하듯이 맨몸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안전수칙을 무시하십시오. 죽음과 가깝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모시 켈러인가? 미국의 되게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사회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굉장히 동의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되게 쾌락적으로 즐거움, 저도 쾌락과 즐거움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인간의 삶에 전 그 위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죽음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위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멍청해 보인다라는 시선이 많아요. 그래서 시작은 로널드의 프리솔로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닿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전쟁 혹은 엔터테인먼트, 너무 양극단화가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한 번쯤은 내 개인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미래를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너는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보면서. 엔터테인먼트가 죽음을 팔 수 있는 것 또한 결국은 죽음이 희소해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처럼 그냥 뻑하면 죽고 감기 걸리면 죽고 녹슨 못에 긁히면 죽고 하면 엔터테인먼트를 그걸 어떻게 팔아요? 진짜 죽는데 내 실존에 관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는 죽음이 다들 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죽음을 엔터테인먼트로 팔 수가 있게 돼버린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 또한 착각이에요. 죽음은 언제든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언제든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후회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저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식당에 오신 모든 손님분들도 우리가 언제 죽어도 후회되지 않을 만한 삶을 살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어제 있었던 타이베이 101 등반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